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 간단하게 보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SM 전고 돌파하는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분봉은 9시 1분에 2100원쯤 눌림 매수하던가 2200원 돌파하면 추격 매수해라,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대응을 하라고 했고, 돌파 매수 하신 분들만 바로 최대 19% 수익이 나왔고요.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에 추천했던 KT알파와 완전히 동일한 타점에서 추천이 나갔던 거죠. 전고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얘도 상한가 다음날 또 반짝 하면서 고점을 경신해줬고, 갤럭시아 SM도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상한가 다음날은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도 상한가 치고 반짝하고 또 반짝하면서 빠졌고, 지금도 반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세 이탈하면 분할 매도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무리하게 신규 매수 추격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단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는 KT알파 분봉이고요. 얘는 9시 3분에 눌림 추천, 돌파 추천 두 개 다 체결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셀바스 AI 총 75% 상승이 나왔고요. 약별 끊고 발,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이후에 5일선 추세 타다가 장대 양봉 한 방 더 나오고, 이후에 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지금은 머리 자리니까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 유로메카, 얘도 역배열 끊고 21선 회복할 때 단타 스윙 둘 다 추천드렸고, 추세 타면서 최대 65% 상승이 나왔습니다. 메카니까 로봇 관련주. 다음 젠백스 링크, 이때 추천드렸었고, 추천했던 이유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구름 돌파 121선 안착, 다음 빠지는데 이제 반등 조금 나올 때 노란색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N 반등 기대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경영권 분쟁 호재, 그리고 이렇게 재추천 15% 수익 나왔고요.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 톱텍
14조 원 미국 배터리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 그리고 투자사 디피코의 코스닥 상장 기대감, 이 두 개의 내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디피코 상장하기 전까지 홀딩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단기 지지는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역배열 돌파 타점, 그리고 박스 돌파 타점 복습하시고요. 350만원 수익 인증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공급계약 체결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공급계약은 항상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반짝 상승, 하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 톱텍 역시 반짝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9,640원 할 때 회색 이탈하면 크게 갭하락이라 함은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색을 이탈하면 보라 8,8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흙인 거죠. 밟으면 푹 하고 빠르게 발이 빠지는 그런 함정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회색 이탈하면 늘 크게 빠진다, 제가 경고를 드리고 있고요. 공급계약 체결되고 정지가 30분 됐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거래 재개되고 단일가 10분 거래된 다음에 정상 거래로 8% 정도 튀었다가 뒤에는 이탈을 하고 이렇게 정석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8,800원 부근까지 빠졌죠. 이렇게 여기를 이탈하면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부터 이게 지금 이탈하면 크게 빠지겠구나, 예측이 되니까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하다가 그냥 가만히 대응 못하고 두들겨 맞는 거죠. 아우딘 퓨처스, 얘도 제가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패턴이죠. 크게 추세가 나왔고 지지를 특정선에서 한번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특정선 1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크게 빠지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안 빠지고. 하지만 이런 걸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대응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패턴은 과거 복습을 통해서 숙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기가레인, 고점 박스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27% 수익 주고 뒤에는 빠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 박스 하단 169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빠지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때는 지키고 올라갔고 이후에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예측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반복 추천하다가 수익이 최대 27% 났고, 이제 뒤에는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알 수 있습니다. 이탈하고 크게 빠졌죠. 그 뒤에는 다시 밑에서 박스, 또 위에서 한 번 더 박스 주면서 박스 업그레이드 하다가 박스 뚫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코난 테크놀로지, 챗봇 관련주죠. 얘는 8월에 추천하고 8월에 여기서 추천하고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추천하고 장중상한가 찍고 뒤에는 빠졌고요. 이유는 여기서 재추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에 셀바스 AI를 추천을 했었죠. 요날 셀바스 AI가 75% 올라갔고 코난은 놓쳤다, 재추천을 놓쳤지만 셀바스 AI 잡았으니까 뭐 상관없고,
타점 볼게요. 여기 역배열 끊고 구름 돌파하면서 한번 올라갔던 자리, 그리고 N 패턴으로 올라오던 자리, 전고 돌파하고 올라간 자리, 그 이후로는 쭉쭉쭉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너무 많이 올랐죠. 셀바스 AI도 단기 많이 올랐고 코난도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둘 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무리하게 추격했다가는 가짜 반등 크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한 번 더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고점 자리네요. 셀바스 AI로도 설명을 했지만 코난도 발, 무릎에서 공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어깨, 머리니까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초보분들 신상에 이롭겠죠. 발, 무릎, 어깨, 머리에선 피한다. 다음 1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코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4%, 종가 보합, 정석 반짝, 요 박스에 계속 갇혀있고, 전고점 8,950원 정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계속 동일하게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항공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원희룡이 발언을 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이버, 얘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양자 암호 관련주, 다보스 포럼에서 윤석열이 양자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죠. 고가 13%,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고 다시 이 추세 박스 안에 갇혔네요. 다음 텔레필드 시간의 상한가였고, 역시 양자 암호 관련주, 유일하게 오늘 상승 마감한 종목입니다. 상한가. 다음 라이프 시멘틱스 시간에 9.8%였고 고가 9%, 종가 2%, 정석 반짝. 상승했던 이유는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 임박. 다음 PNT 시간에 6%였고 고가 5.5%, 종가 4%, 총 2200억 아주 큰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 대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얘 시총이 9600억입니다. 어제 설명드렸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파동을 보면 제일 크게 오른 게 19%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게 딱 여기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봉이에요. 전부 다 5% 정도.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호재가 크게 떠도 상승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호재가 떠도 10%를 넘기는 어려운 것처럼 같은 거예요. 대형주는 큰 호재가 떠도 상승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로 어제도 상승이 약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렇게 됐네요. 다음 K사인 시에 6%, 이거는 행복복권 컨소시엄 관련해서 고가 6%, 종가 2%, 정석 반짝. 다음 옵티시스, 얘도 반짝이고 캠시스도 반짝, 알로이스도 반짝, 레몽레인도 반짝, KT알파도 반짝, 넥스트도 반짝. 모두 반짝반짝. 딱 한 종목 텔레필드 제외하고 다 반짝이죠. 이렇게 반짝이 나오니까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시초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는 게 좋다. 추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르더라도 결국은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조심을 하면서 빠른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증권형 토큰 수의 기대감으로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여기 7,000원 초반 이탈하고 죽었죠. 이유는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아직도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작게도 역배열 이렇게 갇혀 있고, 일봉은 최근에 121선 정직하게 저항을 받고 있고, 종가상 4,85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그 위로는 241선 5,600원 정도 저항 보시면 되고, 현재 여기가 딱 맥점이죠.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고 도로 저항으로 바뀝니다. 저항으로 바뀌었죠. 지금도 여기 121선 부분에서 저항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전고점 저항은 이렇게 위로 3개 주의하게 보시고, 여기도 기준이 되겠고요. 지지였던 자리니까 쭉 당겨보면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죠. 위로 이렇게 4개 저항 보시면 되고요. 121선 4,000원 후반 정도를 반드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6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 입형 넣어 볼게요. 61선 4,300원 아래 꼬리 지지 받고 있죠. 11선과도 일치하는 자리고요. 여기를 제일 주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21선, 그리고 최근의 신저가 가격. 다음 하나투자증권 우 5% 우선주 밥동 정석으로 하락이 나왔고, 작게는 역배열 끊었지만 크게는 역배열 끊지 못한 상태. 장대 양봉 다음에 박스를 고점에서 보여주고 있고,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지 6,000원 6,000원 지지하면 계속 힘이 살아있는 거고, 이탈하면 위험한 거고, 윗꼬리 6,780원, 그 다음 7,500원 241선 저항대, 7,000원도 중간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통주 하나투자증권, 얘는 2% 상승, 월봉 약배열 끊고 박스, 일봉은 과거에 고점에서 쌍봉 이탈하고 죽었고요. 오늘 쌍봉 이탈 톱텍 분봉으로 배웠죠.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121선 돌파가 나왔고요. 요래 박스 2830원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시고, 다음 2700원 저항은 3100원 3300원 3500원. 일단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고, 다음 에이티넘 인베스트 2%, 얘도 증권형 토큰 역배열 끊고 밑에서 박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다 차트가 똑같죠. 이렇게 밑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121선 근사치까지 올랐다가 떨어졌고, 지금도 근사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3,000원 안착, 121선이 3,000원 정도 하죠. 요 3,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위에 또 장기입형 돌파를 시도해 줄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안착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좀 큰 박스로 크게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남성 시간의 상한가. 월봉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돌파 시도하다가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도 돌파 시도하다가 살짝 밀렸고,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바닥권에서 박스 뚫고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이 한번 나왔던 타점이 있고요.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되겠죠. 최근에 아마존 알렉사 그리고 루시드가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 이 뉴스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여기도 약배열 끊고 올라왔던 타점 복습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추세, 또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10% 상승이 나왔으니까 2,700원 481선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여기 위로 올라서야 되고, 여기 올라서지 못하더라도 이 박스 상단 2,600원 위라도 올라서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바뀌는 거고요. 맞고 떨어지면 이전처럼, 이전에는 241선에서 맞고 크게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도 481선에서 맞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크게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도 맞고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중요 저항대에서는 단기에 큰 급등이 나왔다면 맞고 떨어지는 거 항상 경계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파동을 잘 보셔야 돼요. 파동이 곧 박스라는 뜻이죠. 요게 박스가 된다면, 이렇게 뚫지 못한다면 크게 떨어지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박스가 작으면 상관없지만 남성 박스가 엄청나게 크니까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를 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 되겠고요. 셀바스 AI 3.7% 계속 챗봇, 로봇 호재로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7,000원에서 추천을 드렸고, 자, 월봉이 역배열 끊고 딱 7,000원 발, 무릎 자리에서 추천 드리고, N 패턴 크게 쭉 올라왔고, 지금 전고점 몸통 기준에 저항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윗꼬리 저항이 있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요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남전자가 딱 떠오르는데, 아남전자 월봉이고요. 유사한 구간이 보이죠? 여기에요. 아남전자는 제가 주요하게 여기서 추천,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기서 추천 드리고, 여기 저항대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했고요. 쭉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맞고 떨어지죠. 점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N 패턴 나오면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셀바스 AI도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N 패턴이 나왔고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가서 이때 박스 돌파, 자, 빼꼼 돌파했을 때 종가 베팅 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21%. 일단 위에서 또 박스 나옵니다. 여기서 또 박스 주다가 5일선 이탈 없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금요일에 시가, 오늘의 시가 11,200원 1차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5일선 보면 되겠죠. 5일선을 2차 지지로, 다음 9,500원 18일에 장대 양봉 시가 9,540원이네요. 그 다음 11선, 이렇게 주요하게 4개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 보유자는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고, 미보유자는 추격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추격하고 싶으면 손절을 진짜 짧게 잘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지지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자리에서 잡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 뚜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초보분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수분들이 여기서 들어갔다면 더 올라가면 먹는 거고, 하락하면 가만히 여기까지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락하는 도중에 고수분들은 반드시 짧게 손절합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손절 안 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 이걸 다 고스란히 다 두들겨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머리 자리에서 들어가지 말고 무릎 자리를 공략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한주라이트 메탈, 상승 이유는 없고 신규 상장주 상한가하고 또 다음날 반짝 나온 거고요. 시간으로도 살짝 반응이 나왔고, 분봉 봐야 되겠죠. 여기서 박스, 첫날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튀었다가 시초에 튀었다가 추세 이탈하고 빠졌고요. 이렇게 추세 이탈하고 이후에는 또 이렇게 박스 주다가 이탈을 했고, 밑에서 박스 시간으로 3% 상승. 신규 상장주는 그냥 분봉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봉 차트 분석이 안 된다면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조금 오르다가 뒤에 떨어지는 게 태반이죠. 이런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오른다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보통 통계상 신규 상장주가 상장한 다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까지는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공모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지기 때문이죠. 이때는 뭐 가든 말든 보내주고 충분히 빠진 다음에 반등 확인하고 바닥에서 추세 전환할 때 그때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엔텔스 2.6%, 텔레필드와 같은 양자암호 관련주고요. 지금은 역배열을 살짝 끊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그리고 박스 돌파한, 이렇게 박스를 돌파한 박스 돌파 초입 자리. 일봉은 최근에 거래량 많이 붙고 장대 양봉도 많이 보입니다. 121선, 121선, 121선 정직하게 맞고 떨어지다가 11일에 처음으로 종가상 안착을 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한 번 더 급등이 나오셨고요. 시간외로도 조금 상승. 481선 750원 정도, 그리고 윗꼬리 700이 아니죠, 7050원, 다음 윗꼬리 7350원. 이렇게 두 개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기존의 저항이었던 241선 6400원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른다 치면 오늘의 종가였던 6770원도 지지가 되고요. 과거의 주요한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고, 여기도 저항대로 보실 수가 있고,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요 저항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이 커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반복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이후에 크게 이렇게 크게 빠졌던 것처럼 크게 좀 밀릴 수 있으니까 경계하면서. 다음 덕신하우징 2.5% 건설 관련주, 모듈러 주택 관련주고, 국토부가 중동 3개국에서 건설 수주 지원 소식 등의 네옴시티 관련주 상승. 오늘 장 막판에 건설주 강세가 좀 있었죠. 월봉은 역배열 크게 갇혀있는 상태고, 일봉은 단기 역배열 끊고 짝꿍댕이 쌍바닥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현재 장기 입형 저항대 206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계속 요 박스에 갇혀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안착하면 힘이 좀 붙으면서 여기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상승 시도를 해줄 것 같네요.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주는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를 안착해주면 그 다음은 전고점 또 여기 보시면 되고요. 큰 추세로는 이렇게 한미글로벌도 네옴시티 관련주고 2% 상승. 여기 전고 돌파하고 밥을 많이 먹었죠. 크게 올랐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짜 반등 조심을 하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면 올라가지만 이탈하면, 여기를 이탈하면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지금 추세는 이렇게 이탈하고 이탈 하면서 또 여기 이탈하면서 구름 속으로 빠지고 역배열 갇혔고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끊고 바로 장대 양봉 한방 121선쯤에서 반등 나왔고, 여기 수평 지지 121선 지지 두 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탈하면 다음 장기 입형까지 차례차례 내려옵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최근의 저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 게 위메이드 그룹주가 있죠. 이 추천주였던 덱스터 얘도 크게 쭉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요.